네, 안녕하세요. 종수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이고요. 구매자 관리 지수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뉴스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2018년 하락과 지금의 상태를 좀 비교해보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해외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좀 크게 했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1.13%가 빠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점을 좀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하락 추세,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 지금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벽인 거죠. 내일 새벽에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커 보이는 그런 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슈도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내일 하루 만에 이제 반등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지지선까지는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봉도 완전히 꽉 채우는 음봉이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휴일이어서 안 열리는데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잘 버티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21선도 아래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이 미국보다 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21선 기준으로 이제 하나의 저점을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그 변곡점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변곡점을 다시 만든 후에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가 좀 지속이 되는데 고점을 여전히 역시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좀 맞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대5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미국 주식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제조업 경기 지수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을 했다고, 그래서 증시가 많이 빠졌죠. PMI 지수가 47.8로 전월 대비해서 1.3포인트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이라는 그런 이슈로 이제 빠졌고, 이렇게 PMI가 많이 빠진 데에는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산업의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건을 만들어도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를 매기고 기업이 이제 경기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제조업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로 이제 PMI 지수가 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해결이 돼야 이 제조업 지수도 오르고 전반적인 전 세계 글로벌적인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이제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몰 딜, 노 딜, 빅 딜이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어느 정도의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가 조금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영이 된 거는 약간 스몰 딜 정도의 그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노딜로 된다면은 더 추가적으로 한 7,50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만약에 빅딜이 된다면 더 높게 오르겠지만 빅딜이 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낮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스몰딜이 이제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기대감이 좀 기반영이 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고 미국 시장도 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어떤 추가적인 외부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은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전후로 해가지고 좀 큰 변곡점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되면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10월 10일이 가까워지면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이슈가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스몰 딜조차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북한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5일날 진행한다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고위급 회담, 실무 회담이죠.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될 때가 1차 상승 구간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시장이 돌아서면은 바로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서 좀 생각을 했어요. 작은 피레미 단타만 칠 것인가, 아니면은 큰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큰 대형, 그러니까 큰 수익률과 큰 수익금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물론 이게 단타 초고수는 제외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북미 실무 협상 이슈가 나와가지고 단타꾼들이라면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 시초가에 이제
들어가면 물리진 않을지, 수익은 어느 정도 날지, 그런 고민을 계속 할 텐데, 저같이 이제 매수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리면서 큰 수익이 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적절한 때에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큰 파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좀 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좀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게 이렇게 큰 중장기 투자를 잡아야지 이렇게 쬐끄만 단타를 잡으면은 결국 이게 큰 수익이 되긴 좀 힘들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많이 하락을 하고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정말 현명하고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약간 좀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아직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자꾸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런 구간에서는 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구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서 다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적절한 때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거죠. 이노와일스도 보면은 굉장히 큰 파도들,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을 때 매수를 했다면은 굉장히 크게, 지금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단타 2~3%에서 만족을 하지 않고 굉장히 6개월, 1년 기다리면서 최소한 50% 정도 수익률을 이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큰 파도를 보면서 이제 넓은 마인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섹터별 등락을 좀 보면은 오늘같이 좀 체계적으로 많이 빠지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좀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좀 최근에는 5G가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영이 좀 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많이 빠질 때는 조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가 3% 빠지고 삼성전자 2% 빠졌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 지금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가 많이 나올 때는 절대 이제 사지 말고 최소한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한 분들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매일 말씀드리긴 하지만 말씀드릴 때 지금은 좀 미리 선 반영, 지금 나오는 레포트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것 같고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고 적절한 가격대, 좋은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것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레포트를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신라젠이 좀 특히 많이 빠졌는데 어제 이제 팩400 임상 1상 결과 때문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임상 1상 자체는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에 갔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한 것 같고 매수하신 분들이 없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아무래도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노아리스랑 현대엘리베이터 좀 올라주면서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아리스랑 RFHIC 그리고 LG U 플러스를 아주 소량 매수를 좀 했고요. 이제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겨요. 지금 며칠 전 좀 고점에서는 좀 떨어져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제 본능적으로 좀 덜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 가장 먼저 반등한 종목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2018년도랑 지금의 차트를 잠깐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넓은 시계열을 두고 비교를 해봤는데 2018년도 잠깐 기억을 해보면은 굉장히 급락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급락 나온 다음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을 했고 여기서 다시 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2018년도랑 비교해보면 딱 이 지점에 와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질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죠.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적절한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좀 한 달 정도의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차트랑 우리 차트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지지를 받는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이 크게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아무래도 좀 하락을 하겠지만 글쎄요 전저점까지
500 초반대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지금 생각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식은 아무튼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랑 그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